5분 동안 무슨 얘기를 할까 걱정을 했는데 그냥 제가 포괄적인 얘기만 좀 해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한미 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동아시아 정책을 어떻게 해왔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소련이 붕괴되기 전까지는 미국은 대한민국을 강화시켜서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반도를 좀 무력으로 좀 증강을 해주고 그랬습니다. 그러면서 동시에 미일 중 연맹을 좀 강화하는 식으로 나갔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소련이 붕괴된 후에는 미국의 전략이 중국을 공산화시키지 말고 미국과 공존하는 체제로 나가자 하면서 중국과의 평화 공존 정책을 추진해 나갔습니다.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중국은 또 인구가 미국의 4배 내지 5배가 됩니다. 3배 내지 4배가 됩니다. 그러니까 이 많은 인구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.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을 좀 더 강화시키고 동시에 일본도 강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. 그리고 동시에 가능하면 한반도를 통일시켜가지고 세력을 강화시키면 중국을 견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클린턴 대통령 때 클린턴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한테 북한의 핵 시설을 한번 때리겠다. 그런데 필요하면 북한의 김정일을 폭살시키겠다 했습니다. 그런데 김영삼이 이걸 반대를 해버렸어요. 결국 못했습니다. 그러니까 미국이 화가 났어요. 그 화가 난 그 감정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제가 제 자랑하셔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스탠퍼드 대학교 후보 연구소 있을 때 레이간 대통령이 선거 전략 자문을 했습니다. 그때 특히 제가 대서 군사 전략 자문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. 소련을 죽이려면 절대 핵무기로 죽일 생각을 하지 마라. 핵무기를 죽이려고 보면 소련을 죽일 때 미국 사람은 많이 죽게 된다. 그러니까 핵무기를 죽이지 말고 경제적으로 목을 졸라 죽여라. 그래서 경제적 목 졸라 죽이기를 해서 8년 만에 소련이 그냥 경제적으로 꼴깍하고 죽었습니다. 그런데 제가 1982년에 한국으로 되돌아오는데 레이간 대통령 사무실에서 저한테 전략자문팀을 보냈더라고요. 그 레이간 대통령이 제 일거수일투족을 다 듣고 있었던 모양이에요. 감시하고. 가기 전에 대서 군사 전략을 해놨으니 대중 전략도 좀 해주고 가라.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. 처음에 중국이 저거 할 때면 중국을 경제적으로 키워서 중국을 비공산 국가로 만들고 자본주의 국가로 만들어라. 그러면 그쪽이 공산주의 국가이기보다는 자본주의 국가로 많이 바뀌어 나갈 것이다. 그러면 미국과 군사 대립이 좀 약화될 것이 아니냐. 경제적으로 이렇게 많이 키워 올린 다음에 경제가 어느 정도 많이 크면은 그 다음에 중국을 그 경제적으로 더 크지 못하도록 견제해라. 그러면 막 경제가 올라가다가 팍 누리게 되면 국민들이 저항할 것이다. 국민들이 저항하려면 그 저항하는 그 힘을 이용해서 중국을 3나라 내지 4나라로 짜개는 작업을 해라.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그걸 아마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 하나가 이제 클린턴 대통령이 북한을 저거하고 한 건데 우리 김영삼 씨가 그걸 막아서 미국이 좀 화를 내고 그 다음에 좀 약화된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중국의 경제가 많이 발전하기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이제 미국이 서서히 걱정을 하는 건 미국보다 인구가 3~4배 많은 중국이 경제적으로
미국과 비슷한 수준에 올라오게 되면 미국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. 결국 미국이 큰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.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중국의 경제를 좀 누르겠다. 그래서 이제 한 7, 8년 전부터 중국의 경제를 누르기 시작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게 잘 안 눌려져요. 오바마가 그런 능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그걸 아주 강하게 좀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트럼프가 가장 존경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레이건입니다. 그러니까 레이건의 정책을 그대로 이제 다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겁니다.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? 중국이 큰 소리 치고 별짓 다 하고 막 그랬는데 우리나라 제주도도 거의 다 사가고 그랬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제 그걸 중국이 알고 이제 견제를 하기 시작하니까 중국의 경제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. 그리고 막 트럼프가 시진핑을 불러가지고 막 공갈 협박을 막 치기도 하고 말이에요.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에 대한 저항을 할 힘이 없다.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. 그러니까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전략이 뭐냐.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. 얘는 옛날에는 소련을 막기 위해서 한국을 키웠고 또 중국을 막기 위해서 한국을 키웠지만 이제 중국도 우리 미국 말에 꼼짝 못한다.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무조건 키울 게 아니라 우리 장사식으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서로 이익을 취하는 방법으로 끌고 나가자 하는 면에서 이제 대한민국을 이제 다루기로 했는데 요 바로 이 아주 위험한 순간에 이 문재인이라는 병신 같은 사람이 죄송합니다. 병신이라고 해서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막 엉망을 쳐놓으니까 지금 화가 난 거예요.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제 생각하는 것은 제가 듣기로는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재인이가 트럼프한테 그랬다는 겁니다. 트럼프를 처음에 만나가지고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도 북한하고 저걸 해가지고 노벨 평화상을 탔으니까 당신도 비핵화하는 걸 평화적으로 해가지고 성공하면 노벨 평화상을 탈 겁니다. 그래가지고 아마 트럼프를 꼬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거기에 매력이 돼가지고 강하게 무력적으로 누르던 것을 중단하고 원만하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그러한 것 이상으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자, 남한이 북한을 저렇게 이렇게 떠받들고 응양야 하면은 결국 미국이 오는 게 뭐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다시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북한을 핵무기를 갖다 어떻게 좀 억제하는 방법으로 쓰면서도 북한을 보이지 않게 견제를 하겠다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북한을 견제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북한하고 이번에 회담하면서 북한이 좀 이렇게 살살 비는 방법은 난 모르지만 자기 비핵화 못하겠다 하고 강하게 나오면 그 다음에는 바로 그냥 북한 한번 좀 때리겠다는 겁니다. 한국으로서는 그게 가장 바람직한 소망입니다. 근데 그걸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겠는데 다 됐습니까? 예? 10분만 더 해요. 더 해요. 10분만 더 해요. 그래서 이제 제가 느끼는 것은 사실은 김정일이를 폭사시키라는 것도 제가 한 제안입니다. 그런데 그 사람들이 김정은이를 폭사시키기 위해서는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. 작은 폭발 기계를 만들어야 돼요. 그래가지고 별걸 다 만들었어요. 드론도 만들고 별걸 다 만들었는데
죽을까봐 그 정보를 우리나라 대통령 이북한테 자꾸 남겨주는 겁니다. 그래가지고 김정은이의 지하 벙커를 15m에서 25m로 내렸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폭탄을 갖다가 25m 지하 25m 가려고 그러면 35m까지 늘렸어요. 그런데 북한이 또 이걸 더 늘릴 것 같으니까 그 폭탄을 65m까지 바꿔 개발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은 지하 65m까지 파고 들어가서 폭발하는 미국의 지하 이 폭발 기계가 개발이 됐기 때문에 아무 때도 원하면 김정은이를 줄 수가 있습니다. 또 한 가지는 그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전자파로 죽이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특별 드론을 만들었는데 드론이 한 요만하게 하나 되는 모양이에요. 이게 날아가면 전혀 이 전파 탐지가 안 됩니다. 그래서 그걸 가지고 김정은이가 이 지상에서 뭐 강연하고 뭐 연설할 때 그게 보다 팍 터뜨리면 그냥 그 근처에 있는 사람 몇 명만 다 죽고 만드는 겁니다.